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화와 환원 반응입니다. 배관에서 부식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식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식을 하게 됩니다. 이 부식과 방식은 전기화학 반응입니다. 전기화학 반응은 전자의 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이 산화와 환원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와 환원 반응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물질을 놔두면 저절로 변하잖아요. 음식을 하루 이틀 놔두면 상하죠. 금속도 땅 속에서 오래 놔두면 부식하고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저절로 변하는 반응을 관찰하다 보니까 산소가 이 반응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기준으로 화학 반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산소는 옥시전이죠. 뒤에 에이션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행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옥시저네이션이라고 하면 산소화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산소와 반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의 산화 반응은 옥시저네이션보다는 옥시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옥시저네이션과 옥시데이션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산화 반응이 되기는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산화 반응은 옥시데이션입니다. 물질이 산소를 얻는 반응을 말합니다. 반대로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 되겠죠? 예를 들면 CH4 메탄이죠. 메탄이 산소와 반응을 하면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이산화탄소와 H2O가 생성이 됩니다. 계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반응에서는 탄소가 산소를 얻었죠. 탄소가 산소를 얻었으니까 탄소는 산화한 겁니다. 그리고 같이 반응한 산소는 탄소에게 산소를 떼어 주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철의 방식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철을 예로 들어볼까요? Fe죠. 이 철이 이렇게 있으면 좋죠.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철은 이렇게 순수한 철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Fe2O3 이게 자연 상태의 철이에요.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금속은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금속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Fe2O3 이렇게 존재하기도 하고 Fe3O4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왜 철이 부식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철광석으로 존재합니다. 철광석은 아이언 옥사이드, 즉 산소와 결합된 철 산화물의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떼어내야 순수한 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철광석을 용광로에 놓고 높은 열로 가열하죠. 여러 공정을 거치면서 다른 금속과 합금도 되고 용도에 맞게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철은 재련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첨가가 되는데 완성된 철이 땅과 같이 전해질 환경에 놓이게 되면 철을 가공하면서 첨가된 이 에너지를 버리고 원래 상태인 철 산화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철 산화물을 환원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인, 즉 불안정한 상태인 철이 최초의 낮은 에너지 상태인 철 산화물로 되돌아가는 과정이 부식인 겁니다. 이 철 산화물에서 이 산소를 떼어내야 우리가 순수한 철이 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키는 거예요. 일산화탄소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이 과정에서 철 산화물은 일산화탄소에게 산소를 떼어주고 환원이 되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받아서 산화가 됩니다. 계수를 맞춰보면 두 개 이렇게 되겠죠.
용광로에서 철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철을 생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철을 환원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이산화탄소는 아주 안정적인 기체라서 다른 기체와 반응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요즘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H2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해결해야겠죠. 하여튼 이렇게 산소를 기준으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정해 놓았는데, 이런 반응은 다행히 산소가 들어가 있지만 모든 화학 반응이 산소가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화학 반응도 많죠. 그래서 산소가 없는 화학 반응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자 이동으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산소를 기준으로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따로 있고,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소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이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 안에 들어갑니다. 즉, 전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범위가 훨씬 큽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는 전자를 밀어내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원소도 있고,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을 가진 원소도 있습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을 전기음성도라고 합니다. 전기음성도가 크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센 거예요. 산소는 이 전기음성도가 아주 큽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럼 산소와 결합한 원소가 있다고 하면 그 원소는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산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한테 전자를 빼앗기기도 한 거예요. A라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해서 AO라는 생성물이 생겼다면 A는 산화했죠. A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 반응이기도 하지만 AO를 들여다보면 AE+라는 양이온과 OE-라는 산소 음이온이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A가 중성 상태에서 양이온이 되었다는 건 전자가 없어진 거잖아요. 결합 과정에서 산소가 A의 전자를 빼앗아 오고 A는 전자를 잃은 것과 같아요. A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 반응이기도 하지만 A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 반응이 되기도 하는 거죠. A가 마그네슘이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볼게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이죠. 마그네슘은 중성일 때 전자가 12개 있는 거예요. 이 12개 중에 2개가 가장 바깥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10개는 안쪽에서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 2개가 떨어져 나가면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산소는 원자 번호가 8번인데 산소도 전자가 10개가 되면 전자가 꽉 차서 안정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2개가 부족하죠. 마그네슘에 있는 전자 2개는 나가고 싶어하고 산소는 전자 2개를 끌어당깁니다. 전자가 12개가 있어야 중성 상태의 마그네슘인데 마이너스 성질인 전자 2개가 떨어져 나가면 플러스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은 Mg2+가 되는 거고 마그네슘 이온은 이가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산소는 전자가 2개 들어오면 O2-가 되겠죠. 마그네슘은 2개의 전자가 나가고 싶어하고 산소는 2개의 전자를 받고 싶어하죠. 그럼 결합해서 MgO가 되는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을 표로 정리해 볼게요. 마그네슘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 즉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 반응인데 이 반응은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마그네슘이 산소에게 전자를 빼앗긴 것과 같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버리는 산화 반응도 되는 겁니다. 산화 환원 반응의 기준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수소에 의한 반응인데 수소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메탄의 예에서 보면 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했는데 동시에 수소를 잃었죠. 이렇게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바뀌는 반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소 없이 수소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수소에 의한 반응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소를 잃는 반응도
산화 반응이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방식에서 중요한 건 전자를 이루면서 산화하고 부식한다는 겁니다. 기초이론 1강 전류의 흐름에서 볼타전지 얘기했었죠? 볼타전지에서 아연 쪽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볼타전지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구리는 빼고 아연만 반응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연은 전자를 잃고 황산용액 속으로 들어와서 음이온인 황산이온과 결합을 합니다. 이제 전자가 남았죠? 볼타전지에서는 이 전자가 구리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지금은 구리가 없으니까 바로 여기서 반응을 합니다. 수소가 전자를 만나서 환원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합니다.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아연과 황산이 반응해서 황산 아연과 수소가 생성되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헷갈리죠? 아연은 전자를 잃어서 아연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되었고 황산도 황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죠. 아연은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된 것이고 수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되었으니까 환원된 겁니다. 전기 방식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건데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일단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 반응이고 전자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다 정도로 외워두시고 시간을 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응에서 아연이 산화하고 수소가 환원된 것은 아연이 수소보다 전자를 잃기가 쉽기 때문인데 이런 현상을 아연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이온화 경향이 크다고도 합니다. 그럼 지금은 볼타전지에서 아연 쪽만 가지고 산화 환원 반응을 설명드렸는데 다른 반쪽인 구리 쪽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연은 이런 반응이 일어났었죠? 그럼 모든 조건이 같고 금속만 아연에서 구리로 바뀌었으니까 이 반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